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5번째 시간으로 서리 등장인물 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등장인물 2 정원. 을제병원을 소유한 율제그룹 회장의 아들이지만 석형을 제외한 친구들은 부친상 이전까지 좀 사는 집 아들로만 알았을 뿐 그 정도일 줄은 모르고 있었다. 이유는 정원의 배경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 또한 봉광현의 언급으로 물욕이 없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 김준환과 같은 집에 얹혀 사는 등 부유한 티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알고 장례식장에서 한창 정원을 씹던 준환이 자신의 스승이기도 한 율제병원 원장이 오자 정원의 제일 친한 친구라며 태시에 전환하는 것이 개그 포인트. 소아외과 전공인지라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묘아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사화에서 산부인과 양석형 교수와의 협진에서 때를 쓰는 장면도 있다. 복벽증이 있는 아이의 경우 출산 직후에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술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제왕절개는 수술 일정이 픽스되어 있어 다른 수술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나 자연분만의 경우 언제 출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겨울에게 몽쇠를 슬쩍 밀어준다. 어린이 환자를 대하다 보니 환자가 사망하거나 할 때 멘탈 붕괴를 겪고 의사 일을 그만두겠다고 징징거리는 경우도 많다. 주로 신부인 큰형 성동일에게 징징거리는데 하도 이런 일이 자주 생겨서 이젠 그냥도 그러려니 하고 알겠으니까 딱 1년만 더 해보자라고 넘어간다. 물론 1년 뒤에도 징징거리고 딱 1년만 더 하자의 반복. 술 담배를 정기고 친구에게 이 새끼 저 새끼 그리며 욕설도 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전공의들과 인턴 어린 간호사들에게 존댓말을 쓴다. 오화에서 응급환자로 온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재빨리 아이 아버지라면은 쓰레기를 건거하는 데 기여했다. 이때 정은은 엑스레이를 다시 살펴보려 한 배준일이를 칭찬하나 막상 아이의 아버지를 붙잡는 데 큰 공헌을 한 장계울에게는 칭찬하지 않는다. 이후 정은은 또 신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가 정로사에게 혼난다. 봉광년의 말에 의하면 사계절마다 하나씩 취미가 있는 듯하다. 대화하는 것으로 봐서 장계울에게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신부의 꿈이 있는 자신에게 연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철벽을 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칠화에서는 장계울이 둘이서 사복 입고 주말에 밥 먹자고 하니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라에선 장계울의 데이트 요청을 어머니를 보러 양평에 가야 한다며 거절한다. 그러나 사실은 주말 내내 익준의 집에 가서 우주와 놀아줬다. 그리고 제출했던 추천서가 합격되었다는 전화가 오는데 이를 잠깐 들렸던 장로사가 대신 받는다. 장로사는 칠순잔치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엄마 곁에만 있으라 하지만 우리 안드레아는 귀엽고 수술이 꽉 차 그러니 12월에 가능하냐며 주임 신부님과 약속을 잡는다. 그리고 후에 장겨울과 퇴근길에 마주치는데 장겨울이 약속이 있다며 소개팅의 차에 타는 걸 명안히 바라본다. 익준, 천사를 보셨나? 뭐 그렇게 멍을 때리고 있어? 구화에선 장겨울이 환하의 어머니에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을 쉽게 풀어 설명해준다. 그러나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장겨울이 다시 그림을 그려 설명해주자 이해한 어머니가 감사하다며 그녀를 껴안는 것을 보고 미소 짓는다. 이후 퇴근 전 돈을 인출하는데 익준이 야구내기에서 졌다며 10,000원만 빌려달라는 말에 1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담배 4대와 라이트까지 빌려준다. 익준의 겨울이다라는 말에 고개를 돌리고 낚시라는 것을 확인하자 뭐야 하고 묻는다. 10,000원 담배 4대 라이터 10,000원 담배 4대 라이터 하나.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안정원 그는 왕조잔 왕. 그리고 내리는 비에 가방을 쓰고 가려던 정원 앞에 장겨울이 흰색 차에서 내린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집에서 보자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이 남자 소개팅남이 아니라 친동생일 가능성이 생겼다. 10화에서 본인이 기다리 아저씨임을 송화에게 밝혔다. VIP 병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기다리 아저씨 활동을 했고 송화에게 기다리 아저씨를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이후 송화와 함께 택배를 받으러 간 사이 기다리 아저씨 문자를 익준에게 들키며 졸지에 실체를 아는 사람이 2명이 되어버렸다
요망한 안정원. 또한 익준에게 겨울에 대한 연애 오지랖을 당하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11화에서 주전 원장에게 소아외과를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말한다. 이후 장겨울이 처음으로 집도하는 수술의 의시로 참여하고 병원 정원에서 신나게 수술에 대해 말하는 장겨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미소 짓는다. 장겨울이 자리를 뜨자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을 장노사가 발견한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봉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노래한다. 신부되고 싶은 사람이 술, 담배는 엄청 좋아한다. 12화에서 결국 신부의 꿈을 졌고 장겨울의 고백을 받아들이며 키스를 했다. 시즌 1 엔딩은 이쪽 커플이 차지한 셈이다. 이후 그동안의 모습이 플래시백으로 나왔는데 6화에서는 장겨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밥 먹다가 뛰쳐나온 것으로 나온다. 안전부절했지만 결국 들어가진 않았다. 장겨울. 안정원과 러브라인을 흔히 윈터 가든이라고 불린다. 보면 알겠지만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겨울과 정원을 영문으로 바꾼 커플명인데 익준이 장난삼아 장겨울을 윈터 선생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됐다. 가끔씩 성까지 합쳐져 롱 윈터 선생이라고 부른다. 외과 유일 레지던트라는 설정답게 온 외과에서 수술을 도와달라며 인기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익준의 수술을 같이 해달라고 자주 찾아가기도 한다. 현재 안정원을 짝사랑하고 있으며 익준에게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분량은 장겨울의 회차라고 완전히 자부할 화는 없지만 모든 화에서 주조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조연 중 한 명. 2화에서 GS 외과학과의 전공의이자 절대값으로 도제학에 의해 소개되었다. 13명의 일반 외과 교수들 아래 단 1명의 전공의로서 5화에서 아버지를 둔 외동딸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익준도 공기청정기를 틀어주고 화제의 핑미 춤도 추고 식사 시간대 소시지도 많이 주면서 겨울의 환심을 사 수술 간택을 받기 위해 열일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설적으로 가망이 없다. 심폐소생술 하셨으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본 정원에게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장겨울의 짝사랑 서사가 시작된 듯하다. 그 후 시청자들에게 여운을 준 구더기 씬에서 면장갑을 낀 채로 묵묵히 환자의 다리에 붙은 구더기를 제거한다. 이 광경을 광현과 정현이 목격하고 겨울의 태도를 지적한 정원도 겨울을 다시 본다. 3화에서는 겨울의 선택을 일생일대의 순간이라 자부하는 익준의 HPD 수술을 골랐다. 이때까지만 해도 겨울이 익준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고 익준이 정원의 사진을 보여주자 독사진이 없냐는 겨울의 모습이 이를 예상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 반전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 장면 대화를 살펴보면 정원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달라, 다 이야기해달라, 정원을 짝사랑하는 모멘트가 눈에 띄었으며 정원은 여자에 관심 없고 신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시무룩한 장면과 행복회로를 돌리는 모습이 나왔었다. 4화에서 봉샘 살롱에서 구구즈 공룡능선에 대한 가정사 연애사들을 듣게 된다. 그러나 사실 정원에 대한 것이 궁금해 그 모임에 참석한 겨울은 정원의 이야기에서만 눈이 반짝거렸고 정원이 본과 때 연애를 한 적이 있냐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그 후 윈터 가든러들이 열광하는 장면인 정원이 자신에게 몽쉘 2개를 슬쩍 내미는 모습에 심쿵하며 사례까지 들린다. 또한 이때부터 윈터 가든 주식을 산 사람들이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응접실에서 정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부른 장면에서도 많이 짤이 생성되었다. 특히 바로 응급실에 있다가 다음 장면에서 익준의 옆에 있는 것을 보아 바쁜 겨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나온 봉샘 살롱의 피자를 10개로 가장 많이 쓴 안치홍을 데려왔고 이제는 교수님 호칭도 떼며 정원의 취미생활을 물어보는 순수한 모습도 보였다. 5회 응급실에 온 아동학대범을 맨발로 추격한다. 이후 아동학대범이 경찰에 체포된 후 상황을 수습하는 안정원에게 칭찬 대신 수술 준비 안 하냐고 뭐하냐며 진단을 주고 편견을 듣고 시무룩해 한다. 이후 어국에서 춤이나
안성주와 샌드위치를 먹던 중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에 커플링 끼고 첫 키스하는 로망이 있다는 주민에게 자기도 첫 키스를 못 해봤다고 스스로 밝힌다. 정황상 아직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듯하다. 6화에서는 생통약을 먹었다가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키며 나 얼굴과 기도가 엄청나게 붓더니 쓰러지고 만다. 이후 의식을 차렸는데 걱정하는 정원의 문자를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며 미나 앞에서 김칫국을 들이켰지만 좋아했으면 왔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에 다시 시무룩해 하며 정원을 좋아하는 것을 미나에게 들켰다. 미나의 말에 의하면 쓰러져 있는 동안 교수님들이 겨울을 걱정하며 많이 왔다 갔다 보다. 이를 본 미나가 전공의가 아니라 공주님이라며 부러워하는 것은 덤. 7화에서는 봉샘 살롱에서 미나와 아미인 것을 밝히고 정원을 좋아할 거면 하나님부터 이기고 오라는 말에 또 시무룩해진다. 그 후 응급실 의사 간호사인 배준희와 선우희숙과 안정환과 단둘이 저녁을 먹고 영화도 봤다는 말에 또다시 데자부처럼 겨울 무룩해진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저 시무룩하게 있지 않고 정원에게 주말에 사복 입고 단둘이 만나서 저녁을 사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여담으로 청남방을 입고 출근했는데 겨울이 청남방을 입으면 가을이고 흰 반팔 면티를 입으면 여름이라고 한다. 병원 사람들의 인간 캘린더라고. 8화에서 정원이 주말에 어머니를 뵈러 양평에 가야 한다며 계절에서나 익준과의 대화로 사실은 주말 동안 익준의 집에 가 우주를 보며 놀아주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을 접기로 결심한다. 이에 미나가 반강제로 소개팅을 잡는다. 한편 소소한 사고를 하나 치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왜 요구하는 약을 주지 못하는지 설명하며 마약성 주사 중독이냐고 묻는데 이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한 모양이다. 퇴근 후 응급실 앞에서 정원과 마주치지만 약속이 있다며 소개팅하기로 한 남자의 차를 타고 처음으로 정원을 남겨두고 간다. 9화에서는 8화에 등장한 소개팅남이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정원과 마주쳤다. 익준이 커피를 사주며 남자친구가 자동차 딜러냐고 묻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대답했다. 딜러나 자동차 딜러 중 하나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서술 트릭으로 보여지며 사실은 남자친구가 아니고 자동차 딜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동생으로 예상된다. 이후 담관 수술을 하는 아이 엄마에게 수술을 설명해주나 너무 어려워 알아듣지 못했고 정원이 다시 쉽게 설명해주는 것을 보며 겨울 무룩해진다. 이후 다시 찾아온 엄마가 정신이 없어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말에 이번에는 그림까지 그려주며 쉽게 설명해주고 고마움을 얻게 하는 아이 엄마 때문에 당황하지만 자신을 보며 웃는 정원과 눈이 마주친 후 약간 웃는다. 10화에서는 외제차를 타고 데려다주는 남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외제차 딜러인 남동생임이 밝혀졌다. 이후 익준이 정원에게 자신의 감정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장미꽃다발을 주면서 질투를 유발하게 된다. 그 보상으로 익준의 수술에 의시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술 간택 과정에서 정원의 수술을 선택한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익준은 삐져서 외국을 뛰쳐나간다. 11화에서 첫 집도를 하게 된다. 의씨는 안정환 수술을 잘 끝내고 병원 정원에서 들뜬 목소리로 안정환에게 잘했냐고 물어보고는 자리를 떤다. 이 모습을 본 정로사가 겨울을 따로 불러 안정환이 신부가 되지 않도록 말해주기를 부탁받는다. 12화에서는 안정환을 찾아가 병원에 남아달라는 눈물의 돌직구 고백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안정환과 크리스마스에 첫 키스를 하며 커플로 이루어지며 시즌 1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하느님을 제친 여자, 첫사랑 승리자, 하느님과의 컴피티션을 이긴 여자 시즌 1의 최종 승자 끝. 좋아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